윤 대표님, 네. 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소란을 피우는 것은 결국은 이미 판결문도 다 써졌고 그럼요. 형량도 다 합의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독해까지 다 끝나가지고 더군다나 한성진 부장판사를 비롯해서 3명의 네. 판사들이 일체 외부와 그렇죠. 이 소통을 안 하고 전화도 다 끊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이미 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야단 법석이랄까 난동을 부리는 것은 결국 판결 이유를 대비해서 이제 뭔가 명분을 좀 만들어야겠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아직 뭐 1심이고 2심, 3심 남았지만 판결이 무죄가 날 수도 있고 또 벌금이 나와도 또 벌금이 100만 원 이하냐, 예. 또 100만 원을 넘느냐, 예. 또 아예 그냥 금고형 이상으로 또 중형이 때릴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무죄냐 유죄냐, 두 번째는 유죄면 징역형이냐 벌금형이냐, 세 번째는 벌금형이면은 액수가 100만 원을 넘냐 밑으냐, 이거에 따라서 그냥 운명이 그냥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선 좀 따져볼게. 지금 사실은 이재명 1심 선고를 앞두고 형량이 얼마일 건가? 일부에서는 내기까지 할 정도로 아주 각종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아요. 뭐 생각이 다 다르니까 또 전문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보통 사람들의 어떤 법적 지식으로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진영에 따라서 다 다른 이 의견들을 표명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형량을 결정하는 게 우선 뭐 허위사실 공표니까 거짓말이 있어야 할 거고 또 하나는 거기에 고의성이라는 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고의가 없으면은 사실은 뭐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형량이 거의 없든가 무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약하든가. 거기다가 이 거짓말도 한 번 한 것도고 여러 번 한 것도고 그렇죠. 또 영향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했느냐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더 크고요. 예, 그러니까. 네, 뭐 밀폐된 자리에서 뭐 소수의 사람하고만 얘기했으면 아무래도 조금 정상 참작이 되겠는데 지금 그 허위사실 공표 양형 기준이 그 굉장히 가중 요소에 이재명이가 지금 다 들어가요. 그렇더라고요. 경감 요소는 없는 것 같아요. 경감 요소는 없고 가중 요소가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상대방이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높을 때. 높죠. 이재명은 방송 가서 얘기하고 4번을 얘기했죠. 국정감사에 가서 또 얘기하고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할 때. 그 불량하잖아요. 대장동 이런 거 나니까 김문기 그 극단적인 선택한 사람, 나 그 사람 모른다. 자기가 골프 치러 가고 같이 일해놓고 모른다. 이거 봐도 죄질이 10년 이상 교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백현동 그 아파트 종 단위 그 상향 조정한 거는 국토부에서 협박을 해가지고 할 수 없이 했다. 뭐 이거 죄질이 아주 나쁘죠. 그러네요. 또 세 번째로는 허위 사실이 후보자 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이 될 때 이거 대선 전에 한 거거든요. 대선 한 100일뿐이 안 남은 그렇죠. 그런 상황 아닙니까? 대장동이 대선 때 얼마나 큰 영향을 줬어요. 대장동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문기가 대장동 사업을 책임지는 실질적인 책임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른다 그런 거죠. 그렇죠. 나 관여 없다. 관계 없다 하려고. 그렇죠. 또 네 번째 그 가중 요소가 동정 전과가 있느냐. 있죠. 이재명 전과 많잖아요. 지난번에도 그 대법원 권순일이가 봐줘서 그렇지. 그 2018년에 그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는데 권순일이가 김만배 기타 500 8번인가 받아먹고 그냥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시켜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무죄가 돼갖고 지금의 이재명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당시 경기지사도 물러나고 모든 것이 끝났는데 그러니까 동정 전과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 여러 의혹이 있고 권순일에 대한 수사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양형 기준이라든가 경감 요인으로 보면은 가중 요소만 아주 그냥 차고 넘친다 이렇게 봐야 하나요? 그렇죠. 지금 양형 기준은 기본이 이제 징역 10개월 이하 벌금 200만 원에서 800만 원인데 지금 이재명 같은 경우는 가중 요소가 4개나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가중 요소가 있을 때는 징역 8개월에서 2년, 벌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10년까지 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은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맞으면은 그게 대법 가서 확정이 되면은 대선 출마도 못하고 의원직 날라가고 당은 뭐 434억 물어내고 하는 그런 파란을 맞는 거죠. 당은 그런데 예. 돈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러네요. 예, 뭐 재산이 한 1,000억 가까이 된다고 알고 있어요. 빌딩이 450억이고 예. 유동자산 그러니까 예. 현금을 490억인가를 갖고 예. 있다고 그러네요. 예.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940억. 예. 이게 조은희 의원이 예. 저 행안위 국정감사인가 예. 거기서 그렇게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공개를 했어요. 예. 돈이 어마어마하게 막 한 1,000억 있는 거예요. 진짜 1,000억. 국민들은 진짜 도탄에 빠져서 진짜 대출 이자 내기도 힘들고 겨우겨우 먹고 사는데 하는 일 하나도 없는 제1야당은 저런 많은 의석수를 갖고 돈도 1,000억 어떻게 보면 거의 재벌 같아요. 재벌. 아니 그러니까 예? 국고 예. 보조 받아가지고 빌딩 네. 사갖고 그거 해서 튀기고 예. 또 국고 보조금 네. 이것저것 다 명목 받아갖고 돈 쟁겨놓고 예. 이게 딱 당 재산이 그렇고 예. 또 개인들은 또 얼마나 또 챙깁니까? 그렇죠. 예? 예.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네. 이재명의 이 형량을 놓고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이야기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뭐 이재명이 김문기 몰랐다. 이것도 뭐 거짓말인 게 명백하고 네. 백현동 관련해서 국토부 협박 받았다. 이건 공문이 있지 않습니까? 귀시에서 저기 처리하세요. 그렇죠. 알아서 하세요. 처리- 알아서 하세요. 이래 갖고는 아니 국토부가 백현동 그 옛날에 식품개발원인가 거기에 그 옹벽 그 네. 밑에 있었던 거거든요. 예. 서판교에 거기다가 왜 아파트 종을 그 4단계나 올려서 아파트 지으라고 왜 협박을 해요? 4단계 누가- 총상향을 네. 해버렸죠. 원래는 국토부나 그 당시 그 사업을 하는 아시아 디벨로퍼인가요? 거기서는 2단계만 올려주세요 했는데도 4단계로 다 거부해버렸잖아요. 그랬는데 이재명이가 인섭이 형님으로 부르는 김인섭 로비스트가 딱 들어오면서 그렇죠. 4단계 급상승해서 그렇죠. 인섭이 형님이 하는 거니까 좀 봐줘라, 잘 챙겨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너무 그냥 화끈하게 봐줬어요. 그러니까 김민섭도 지금 법원에서 중형을 받았잖아요. 5년형을 받아갖고 네. 지금 항소심인가 진행 그렇죠. 중이죠. 네, 개발업자는 몇 천억을 챙기고 3천억을 네, 챙겼죠. 이거를 이재명은 나는 몰랐다. 그러니까요. 네, 협박을 받아서 해줬다. 이게 말이 되는 이게 소리입니까? 저는 법원이 한성진 부장판사가 기본적으로 이 판단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틀림없이 거짓말한 거고 죄질이 나쁘고 가중처벌 사유가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검사 출신이잖아요. 뭐 징역 1년 정도 얘기를 했는데. 했고 또 김재원 최고위원 예. 이분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검사 출신이요. 이분 또한 징역 1년. 또 언론 출신이죠. 박정훈 예. 앵커 출신인데 이분은 뭐 벌금 한 500만 원 맞지 않겠나? 이분은 500만 뭐 원 이상. 전문성은 없죠. 앵커 출신이니까.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아마 예. 법조인들한테 예.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300만 원 이상 또는 예. 500만 원 이상이 될 거다 예. 이렇게 하는데 그게 또 갑툭튀가 있어요. 예. 윤상현이라고. 예, 거다 완전히 초를 쳤죠. 예. 예. 80만 원 법원이 나올 거다. 정치인 어떻게 보면 야당 대표에 대해서 눈치를 보니까 벌금 80만 원이다. 벌금 80만 원 사실상 무죄랑 거거든요. 그럼요. 이재명한테 날개 달아주는 거거든요. 국민의 힘이 폭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상현이가 왜 저런 얘기를 했는지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네. 이 윤상현이가 친명의 좌장인 정성호 의원하고 아주 친하지 않습니까? 지역구도 인천이고 네. 거기서 뭔가 귀뜸을 좀 해 들었는지 아닌 게 아니라 이재명이가 네. 위중교사에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리고 하면서 무죄라고 뭐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데 선거법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는 거 보면 이미 감을 잡았나 하는 조금 뭔가 불안감도 없지는 않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대다수가 이제 무죄라고 합니다만은 8, 90만 원이 나올 것이다. 네. 아니면 뭐 150만 원 정도 1심에서 나왔다가 뭐 2심에서 100만 원 예로 내려가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뭐 한성진 부장판사, 이학인
주심 판사, 예. 박명 배석 판사 네. 이 세 사람이 합의로 결정을 해 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미 이 판결문에는 형량이 다 써여 있어요. 뭐 그렇죠. 시위한다 해가 그게 바뀌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봉투 개봉만 안 했을 뿐이지 예. 다 뭐 작성은 끝난 거죠. 예. 그리고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대법까지 좀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예. 아니 선거법 예. 이것은 예. 조희대 대법원장이 633 지키라고 그렇죠. 얼마 전에 1년 지시를 내에 했잖아요. 끝난 건데 이게 언제 때 일입니까? 너무 오래된 일이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재판이 겨우 1심이 이제서야 나온다는 거는 뭐 한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윤미향 그 전 국회의원 위안부 그 돈 떼먹은 사람 있잖아요. 예. 대법 판결이 났어요. 예. 그게 몇 년 만에 나는 겁니까? 4년 2개월 기소된 지. 참. 기소된 지 4년 2개월. 예. 국회의원 다 해먹고 이제 다 끝나서 이제서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그럼 깜빡이도 안 들어가고 아무것도 죄가 아니에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예. 2심에서 나왔던 걸 다 인정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윤미향이 완패를 했는데 예. 그걸 빨리 내려줬어야지. 다른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직위라도 뺐는데 국회의원 다 하고 할 거 다 하고 집행유예는 감옥은 안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법원의 판결이 뭐 필요한지. 윤미향이 죄질이 나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위안부 자금 빼돌린 거 아니에요. 횡령. 그 불쌍한 횡령 위안부 사기 혐의인가 아마 그렇죠. 그렇게 돼 있을 예. 겁니다. 어쨌든 이재명 네. 이제 개봉 박두입니다. 진짜 개봉 박두인데 이 대체적으로는 네. 법조인들은 300만 원 이상 네. 아니면 500만 원 이상도 나올 수가 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뭐 만족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무슨 항소심이라든가 대법원에서 뒤집혀질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보면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한 윤 300만 대표님은 원. 어떻게 봅니까? 저는 뭐 300만 원 이상이 나오지 않겠나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징역형은 또 나올 수는 있지만은 가중 요소가 많기 때문에 예. 법원에서 좀 눈치를 보기 때문에 300에서 한 500 정도 때리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2심, 3심 가서도 예, 의원직 상실 뭐 이게 나오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3 이제 앞으로 네. 원칙이 지켜지면 6개월. 예. 그러면은 내년 뭐 늦어도 8월 이전에 그렇죠. 대법원까지 끝나가지고 예. 이재명 컨패치 떨어지고 예. 민주당은 그동안 갖고 있었던 돈 네. 다 토해내 갖고 434억을 네. 물어내야 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당 이름도 이제 바꿔야 돼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뭐 새출발 민주당으로 바꾸든지 해가지고 예. 이 범죄자들이 당을 차지하고 있고 그 범죄자 비호하던 변호인들이 쭉 둘러리서고 이게 정상적인 정당입니까? 그렇습니다. 빨리 민주당은 물갈이를 해서 국민들한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면은 저는 다음 대선에서도 희망이 있다고 봐요. 민주당도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